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사기는 있어도 손해는 없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명인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자료도 보시면 부자가 된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부를 유지하는 거는 부동산으로서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 쪽에서 데뷔를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연예계 쪽보다는 이제 사업이라는 본인이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현재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서장훈 씨나 이승엽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현재는 청담동이라든가 흑석동 같은데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부자 얘기를 할 때 거론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이나 혹은 이제 기업 혹은 벤처 사업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부를 가진 이후에 대부분 다 부동산 혹은 건물에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번 돈을 유지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가 뭐냐면 토지하고 상가를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시세 차익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토지, 그리고 매월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임대 수익형으로는 이제 상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통건물인데 흔히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거나 처음부터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비싸고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소액으로 조그마한 상가나 토지를 투자를 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여건이 되었을 때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의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밑에 보시면 이건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쪽은 이제 현재로 말하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지금 보면 서울 땅이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비단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비싼 비녀라든가 귀금속을 가져왔을 때 아니 이게 쌀이 몇 마리인데 아니 이 물건 하나면은 쌀이 한 가만인데 이런 대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엽전이 몇 냥인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 돈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쌀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때 대부분 쌀로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요즘이야 현금이 있어서 돈으로 얼마 몇 억,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쌀의 양을 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 농지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평야지대가 많은 전라도 쪽이 농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도 이제 군산,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크고 이쪽이 이제 평야지대라서 쌀이 많은 지역인데 예전에는 이쪽에 쌀이 많이 나는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땅을 사는 게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최근에 부자들도 비슷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그 자기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토지 투자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가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땅은 모든 물건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만큼 땅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50년간 쌀값이 50배 올랐다는데 땅값은 4,000배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실 때 특정 부분의 땅값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땅값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계속 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기만 당하지 않고 적정가에만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 이래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98년도라든가 2008년도 이럴 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라든가 IMF 때
토지 가격이 뭐 한 1% 미만으로 약간 하락할 때가 있었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적으로 혹은 뭐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재밌는 게, 뭐 제가 이제 IMF 이후로는 항상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이나 서울 중심지 말고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길거리에 흔히 말하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가끔 이제 이런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요새 장사 잘 됩니까? 아니면 회사 뭐 경기 어렵다는데 괜찮아요? 이러면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죠. 돈도 안 돼요. 뭐 손해는 안 보면 다행이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특징이 뭐냐면,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세웁니다. 혹은 창고를. 그런 다음에 이제 5년이든 10년이든 운영을 해요. 근데 운영하면서 큰 이득은 못 봤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돈 나가고 이래저래 돈 나가고, 결국 이제 뭐 한 5년 10년 하시다가 이거 돈도 안 된다, 처분해야겠다, 그 회사를 처분할 때 그 회사가 있던 땅 혹은 공장 설비 비용은 얼마 안 돼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부동산을 그 회사를 매각할 때 그 공장이나 창고 부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차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회사도 잘 되고 매각을 할 때 차익도 얻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가 좀 안 되더라도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으로는 다 조금씩은 차익을 봅니다. 주변에 땅에 이제 투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두 부류예요.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야. 기획부동산이래. 그 사시는 분들이 기획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사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보니까는 몇 년 지나서, 혹은 1년, 짧게는 1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이제 땅에 관심을 갖고, 예전에 내가 땅을 샀었지 이러고 알아봤더니 사기당한 땅. 근데 이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 땅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잘 없고요. 거의 다 옛날에 그냥 사놨는데 잊고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얼마가 올랐대. 예전에 회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안성 쪽이 뜬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에 별 생각 없이 안성에 땅을 샀대요. 4천만 원 주고. 최근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다 보니까 안성 쪽으로 뭐 좀 괜찮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에. 그 전에 10년 전에 땅을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가서 물어보니까 4억 됐다고. 10년 만에 10배가 됐다고. 물론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익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사기당하지 않고 시세대로만 사면, 괜찮은 지역의 시세대로만 사면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득을 조금 보느냐 많이 보느냐 차이지, 땅을 잘못 사서 사기당한 경우는 있어도 땅을 뭐 샀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토지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많이 다녀보시고, 또 이렇게 뭐 무료로 하는 세미나들도 찾아다녀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가서 뭐 추천해 주는 거, 자기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런 거 사지만 않고,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냥 공부만 하시고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사시면은 크게 뭐 손해보거나 사기당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땅은 많이 하시는 분이 없고, 주변에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토지 투자 하려고 다녀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토지가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당할 일도 제일 없고,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도 제일 쉽고요. 상가 가치, 상권을 분석하거나 뭐 유동인구나 이런 걸 파악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택에다가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땐 빨리 올라요. 대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대신 땅값 같은 경우는 웬만큼 그냥 좀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IMF나 이런 거 오더라도 안 떨어집니다, 잘. IMF 때는 그렇지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땅값이 어쨌거나 전국 공시지가는 약 한 0. 몇 %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괜찮은 지역 수도권 이런 데는 땅값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건물 가격이 떨어진 거지. 특히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토지 투자가 저는 가장 초보들이 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셔서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